60정년, 인생 80년이 더 와 닿으십니까? 아니면 80정년, 인생 100년이 더 와 닿으실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어쩌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정년이 없는 100년 인생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바쁘게 살아온 탓일까요? 돌이켜보면 인생 반백년에 해당하는 50세를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회적으로 끝난 사람 취급을 당하는 60정년까지 돌파한 탓인지 내가 벌써 60세가 넘었단 말이야? 이런 현실 부정을 하곤 합니다. 80년 인생이든 100년 인생이든 50세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죠. 화려하게 피었던 꽃도 때가 되면 서서히 시들어가듯 인생 50세는 화려하게 피었던 인생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반환점이자 사람의 인생에서 누구든 감당해야 할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쓰나미가 거침없이 몰아닥치는 은퇴레드존 15년의 서막이 오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을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 소장입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듯 계획된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50세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50대 초반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저는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자리에 자주 서는 편인데 근자에는 신입사원들에게 절대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50까지 고생하고 50 이후 편해지는 삶과 50까지 편하게 살고 50 이후 고생하는 삶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삶일까요? 고갈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신입사원들은 50까지는 편하게 살고 50 이후에 고생하는 삶을 선택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연차가 충분히 쌓인 분들은 단연코 50까지는 고생하더라도 50세 이후는 편해지는 삶을 선택하는 비중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월 초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20대 후반, 30대 초반 재소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역시나 그들도 50까지는 편하게 살고 싶답니다. 기성세대에겐 내 집 마련은 인생 1순위 목표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집보다는 차라는 인식이 더 팽배하죠. 개중에는 고가의 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이도 적지 않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중년들도 쉽지 않은 고가의 차를 몰고 다닐까 의구심이 들지만 풀할부로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이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죠. 물론 그들의 능력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좋은 차와 오랜 기간 갚아야 할 빚을 맞바꾼다고 할까요? 물론 개인의 선택인 만큼 옳고 그름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소득으로 어떻게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꼰대라서 그럴까요? 일본에서 최고의 노후 설계사로 활동하는 요코테 쇼타는 그의 책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에서 일본 정부나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비롯해서 각종 연구와 논문 자료 그리고 몇백 명의 고령자를 다시 직접 상담하면서 얻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도출된 현실을 이 책에 담았다고 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때부터 책의 내용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접목해서 시리즈물로 영상화시키면 고갈TV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서 한번 서서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일본인의 50세와 한국인의 50세가 같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위험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간 삶의 궤적을 참조하는 것도 노후 준비 차원에서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테 쇼타가 꼽은 50세의 위험으로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부모 돌봄으로 인한 우울증과 조기 퇴직을 꼽았습니다. 요코테 쇼타에 의하면 부모를 돌보았을 뿐인데 파산 신세가 된 일본이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50대에 들어서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만 생각하면서 지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고령의 부모님은 어디가 아파도 아플 것이고 그 중에는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상당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일본에서 어쩔 수 없이 돌봄을 위한 퇴직을 단행하는 중년이 많은데 50세에서 59간 사이에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40세에서 69세 사이에 돌봄 퇴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부모 돌봄 문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복병은 일과 부모 돌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복병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변화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복병은 노부모 돌봄 과정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생각을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결국엔 노부모 돌봄 과정에서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효심으로 부모 돌봄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부모 돌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옥죄는 고통의 족쇄가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병은 돌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기 퇴직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처음 몇 년간은 배우자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택에서 노부모를 감경하지만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죠. 물론 부모 자산이 넉넉하다면 부모의 자산으로 적지 않은 요양 간병비를 충당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자녀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코테 쇼타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돌봄 퇴직을 선택하는 일본인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돌봄 퇴직을 단행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미 예측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기는 문제를 감수하는 일이었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급여일이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수입으로 약속된 가계 지출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봄 퇴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면 약속된 지출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찾아서 지출을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돌봄 비용을 보탤 수 있을 테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퇴직을 단행한 사람이 걱정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은 언제까지 간병해야 하는지 간병의 끝날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간병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 끝날이라도 알고 있으면 이를 악물고 버텨보겠지만 그 누구도 간병 끝날을 알 수 없으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얼룩지는 삶을 견뎌내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봄퇴직 그 이후에 재취업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다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50세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돈 들어올 구멍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할 수 없이 많든 적든 부모님의 자산으로 해결하고 부족하면 자녀 자산까지 허물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물론 간병인의 형제가 많으면 형제들끼리 십시일반 비용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간병인이 외아들이거나 외동딸이면 뾰족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간병인 노후파산의 서막이 오른다고 표현하면 억지일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0대 초반은 부모 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건강상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죠.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최초 진단 평균 나이가 50세에서 54세 구간에 몰려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시점은 자녀가 대학에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 만큼 교육비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더해서 3대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암, 뇌, 심 질병 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막대한 치료비가 더해지겠죠. 이렇게 위험천만한 인생 구간인데 어쩔 수 없이 돌봄 퇴직까지 단행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50세는 일본처럼 돌봄 퇴직이 아니어도 자이든 타이든 가장 많은 사람이 퇴직하는 나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50세에 들어서면 극심한 소득 변동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행히 부모가 건강해서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에 4명은 치매가 발병하는 만큼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간병 원인이 치매만은 아닙니다. 단일 질병 2위에 해당하는 뇌졸중,
그리고 생활질병이라 할 수 있는 뼈 관절 질환 때문에 간병 등급을 받는 예가 허다하니까. 그러므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 돌봄 간병을 남의 집 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고령 부모의 건강은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50세에 들어서면 매우 버거운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돌봄 퇴직으로 인한 우울증과 조기 퇴직 위험이 도사리가 있다는 것을 직시합시다. 이는 인생 후반전을 망치는 잠재적 폭탄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부모 돌봄을 운에 맡기고 외면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을 거예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퇴직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돌봄 비용까지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형제들이 노부모 돌봄 비용을 나눠서 분담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노부모 돌봄 비용이 발생한다는 전제를 세우고 간병보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노부모 돌봄 비용은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